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입니다. 제가 최초 시승회 때는 7인승 차량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9인승을 타볼 차례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차량들과 동일하긴 하지만 외장 컬러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 보시는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컬러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외장 컬러는 총 8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인기가 많은 컬러라서 그런지 출고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측면부로 오시면은 옵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1인치 휠을 장착하게 된다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는데요. 안 좋은 노면에서 전자적으로 이 서스를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보다 고른 노면 상태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현재 시승 차량은 AWD 4륜구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현재 3열까지 올려둔 상태입니다. 요랬을 때 적재 공간은 348리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3열 시트까지 전자동으로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폴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3열 시트까지 다 폴딩을 하게 되면은 적재 공간은 729리터로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은 편리하게 적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짠!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 시트가 있기 때문에 6인 이상 탑승을 했을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 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발판이 있는데 위치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제 키가 165기 때문에 엄청 큰 키가 아니라서 앉을 수는 있겠지만 저보다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못 앉지 않을까, 그냥 형식상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 기준으로 실내 컬러는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컬러는 블랙 원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캘리그라피로 올 경우에는 가죽 재질이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에는 퀼팅 파이핑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역시 캘리그라피 최고 트림이라서 그런지 디테일의 완성도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중앙 시트에 앉으니까 굉장히 웃기죠. 일단 이쪽이 운전석이고 이쪽이 보조석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좌우 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운전석에 사람이 있고 보조석에 사람이 있다면은 엉덩이 시트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등받이가 중앙 시트는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체구가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시트를 뚫고 어깨가 삐져나오죠. 근데 옆자리에 사람이 있다면은 뭔가 팔이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가려면은 어깨를 한껏 접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러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앙 시트의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발판을 딱 놨을 때 제 기준으로 한 뼘 정도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게 옆에서 보세요. 제 이 다리 각도가 거의 뭐 요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접어서 다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깐 앉더라도 뭔가 소화 불량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열 시트 중앙에 앉았을 때에는 바로 앞에 에어벤트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히터를 틀었을 때 직방으로 와서 얼굴이 조금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운전석하고 보조석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앙 시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차갑게 다녀야 되고 여름에는 좀 덥게 다녀야 됩니다. 고로 형식상으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열 중앙 시트는 사람이 앉는 거는 웬만해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9인승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1열의 중앙 시트를 제가 아직까지는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올렸을 때는 부피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자리에 사람이 탔다면은 이 중앙 쪽에는 좀 사람이 앉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쉐입이 이 엉덩이 쪽에 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1열 시트를 운전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 나오고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쪽에는 1뼘 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헤드룸은 쾌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 앞서 시승했었던 7인승과 비교했을 때에는 독립 시트가 없습니다.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쾌적하게 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독립 시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일반적인 차량하고 사실 다른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무난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중앙부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도어 쪽에 보시면은 컵홀더와 함께 이렇게 수동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바이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은 위쪽에 루프에서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옵션 상태는 이 정도면 사실 무난한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드디어 3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지절로 알아서 가줍니다. 이랬을 때 힘을 당겨서 조금 더 앞으로 밀면은 공간이 이 정도 확보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발판을 통해서 3열 시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7인승과 비교했을 때 9인승은 3열 시트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체력 소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다 전동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꽤 많이 후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대한 들어간 거고요. 또 리클라이닝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이 눕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 각도는 사람이 탑승을 했을 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수준까지 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2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공간이 넓긴 하지만 만약에 뒤로 왔을 경우에는 레그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헤드룸 같은 경우는 루프가 약간 깎여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열은 6대4 폴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좌측에서 한번 3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전동식으로 알아서 되게 근데 2열 시트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너무 화끈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3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어도 닫아볼게요. 근데 확실히 진짜 이게 아무리 공간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을지 몰라도 2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열에서 앉았을 때 2열이 막혀 있으면은 승하차가 너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9인승은 사실 뭐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다는 거를 제외한다면 편의성 부분에서는 7인승하고 확실히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럼 드디어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드디어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캘리그라피 차량이에요. 그리고 AWD가 미적용이 되어 있는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속택 방직턱 한번 넘어볼게요. 첫 번째 방직턱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고 나서 잔여 진동도 거의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방직턱은 조금 높이가 높았는데요. 이게 기존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고저차가 높은 저런 둔턱 같은 구간을 갔을 때에는 하체 감각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프트함 더하기 탄탄함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푹신하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지금처럼 약간 로드가 깨져 있는 구간을 갔을 때에는 다소 이런 진동이라든지 충격들이 탑승객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현대의 플래그십 전동화 SUV인 아이오닉 9을 시승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도 팰리세이드하고 거의 비슷한 차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이오닉 9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아무튼 아이오닉 9하고 비교했을 때 신형 팰리세이드의 승차감은 방향성이 달라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21인치 한정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 아이오닉 9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처럼 진짜 근두운을 타고 다니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방직턱이나 포트홀 구간도 거의 안 느껴지게 정말 실키실키하게 다녔었는데요. 팰리세이드는 독일차까지는 아니지만 독일 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탄탄한 하체 베이스 있잖아요. 그게 살짝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팅이 지금처럼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노면에서는 되게 푹신하게 받아주는데 조금이라도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호불호가 살짝 있는 하체 감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21인치보다는 팰리세이드는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는데 작은 인치수를 고르시는 게 승차감을 조금 더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1인치는 비추입니다. 비추천해요.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이 전류는 34 psi, 후륜은 35 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7인승을 시승을 했을 때에는 39, 40 그 정도 맞춰져 있었거든요. 아무튼 승차감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공기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살짝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체 감각은 정말 편하네요. 얘는 좋은 노면에서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새로 포장된 도로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다시 옛날에 포장된 도로 가볼게요. 이런 데로 오니까 다시 로드 노이즈라든지 자잘자잘한 노면의 상황들을 좀 많이 읽어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휠 인치수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신형 팰리세이드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탄탄함을 조금 더 챙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구형의 승차감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전후륜 로어암에 원래는 스틸 강철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형은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알루미늄 소재는 조금 W급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성을 가미한 차량 혹은 비싼 차량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알루미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경량화도 챙길 수 있고 특히나 관성에 의한 움직임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승차감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하체라든지 다양한 부품들이 변경이 되었지만 승차감은 크게 좋아졌다라는 느낌까지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둔 상태거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카메라로 한번, 또 내비 기반으로 한번 이렇게 로드를 읽어준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승차감을 컴포트하게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전자적으로 댐핑을 조절을 해줘서 승차감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사실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는 가격이 정말 비싸졌기 때문에 이 돈이면은 차라리 아이오닉 9을 사는 게 낫지 않냐, 그 돈 조금 더 보태서 제네시스 GB80을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세 차량 모두 다 타본 입장에서 승차감은 솔직히 말하면은 신형 아이오닉 9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GB80,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순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의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의 데시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속 80km에서 동일하게 윈도우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닫아볼게요. 와, 확실히 기함급 플래그십 차량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차폐감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보통 아래급 차량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뭔가 턱 하고 닫히거든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기함급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스포트하고 천천히 완전히 윈도우가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차음 성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윈도우가 조금 두꺼운 게, 그러니까 유리가 조금 두꺼운 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 도어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MBH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느낌인 것 같아요. 현재 약간의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카니발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최근에 타봤었던 아이오닉 9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아이오닉 9은 진짜 거의 탑차급으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았어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체 사이즈도 커지긴 했지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감을 느껴보기 전에 신형 팰리세이드는 신규 플랫폼과 함께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 구형 같은 경우는 V6 3.8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은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통수도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자연흡기지만 신형은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터보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크기도 달라지죠. 3.8 같은 경우는 정말 풍부한 가속감을 내뿜고 있었는데 2.5 터보 같은 경우는 아래급인 산타페와 소렌토에도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아무튼 중형급에 들어가는 엔진이 준대형급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좀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이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니까 신규 클러스터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어집니다. 예뻐요, 봤을 때. 자, 그럼 속도를 낮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쭉 밟았을 때 와, 방금 한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방금 58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출력은 출중합니다. 근데 이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직진 안정성이 살짝 흐려지고 있어요. 오늘 또 이제 강풍이 부는 날씨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바람에 따라서 이게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81마력의 43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력과 토크는 산타페나 소렌토와 동일한데요. 다만 공차 중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산타페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800kg대에 속하고요.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2톤이 훨씬 넘습니다. 2.1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에서 오는 초반 가속감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쭉 밟았을 때 열심히 달려주고 있긴 하지만 초반에 가속되는 느낌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갔을 때에는 또 화끈하게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고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마력은 5800rpm에서 구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RPM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구형에 들어갔었던 3.8 자연흡기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변속의 느낌이라든지 이 엔진이 돌아갈 때의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일단 6기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실키한 질감과 함께 얘는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5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딱 얘한테 잘 맞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풍부하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하면 할수록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까요? 고속 직진 안정성이 살짝 흐려지면서 노면을 읽어주는 게 갑자기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차체 대비 전고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형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액티브 엔진 사운드 이런 기능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그런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 파워트레인에서 나는 기본적인 엔진 음색만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제가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현재 노멀 모드로 바꿨습니다. 노멀 모드로 바꾸고 달리니까 음색이 살짝 뭔가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NVH를 측정을 했을 때 상당히 조용하다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신형이기도 하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로드 노이즈 컨트롤 있잖아요.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로 운전자에게 조용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옵션,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빠져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마도 뭐 연식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턴 존에서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드라이브에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을만 스포츠로 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이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둘게요.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는 360도 볼 수가 있어서 편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팰리세이드는 기함급인데도 이 바디 컬러하고 연동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연동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이렇게 인터페이스 상으로는 화이트 바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트림은 이게 지금 캘리그라피거든요. 트림은 그래도 연동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지털 센터 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물리거울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꽤나 화질이 선명하기도 하고 특히 악천후 조건 속에서는 확실히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럼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가능할까요? 두둔. 가능? 오! 가능! 가능합니다. 이게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 좁은 구간에서 한 번의 유턴이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팰리세이드의 선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시속 70km 정도로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휠은 21인치가 끼워져 있고요. 또 EWD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거든요. 이게 서스펜션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데 와우, 코너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롤링이 약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 이동이 조금 발생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안정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쏠린다라는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지금 가장 큰 인치수인 21인치 휠을 달고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는데 이게 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편평비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방금 같은 코너 구간에서는 좀 더 롤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승차감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컴포트해지지도 않았는데 희한하네요. 아무튼 되게 독특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볼게요. 속도를 높인 다음에 먼저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핸들 틀었을 때 하중 이동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핸들을 튼 다음에 뒷바퀴도 반 박자 정도 늦게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속도 높인 다음에 반대편으로 딱 핸들 틀었을 때 약간 제가 기차를 운전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기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륜과 후륜이 뭔가 착 붙어서 간다는 느낌보다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속도를 높인 다음에 핸들 틀고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는 좀 패밀리카에 가까운 컴포트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너 구간이라든지 급 조향을 했을 때 하중 이동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립력 같은 경우도 뭔가 쫀쫀하다는 느낌에 가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가족을 태우고 펀드라이빙을 하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팰리세이드급이면은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데 안 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ADAS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차선 유지보조 2 등 이 현대기아의 최신 ADAS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데 이게 교차로와 대항차 그리고 곡선 구간, 빠지는 구간까지 다 인식을 해줍니다. 특히나 차선 변경 보조 같은 경우도 이게 기함급이다 보니까 좀 센서가 좋은 게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쪽으로 차선 변경 해볼게요. 핸들은 살짝 손만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차선을 변경을 보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HUD 같은 경우도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런 것들도 다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직선 구간인지 커브 구간인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라든지 아니면은 옆 차로의 차 이런 것들도 SUV인지 트럭인지 세단인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18인치의 EWD 최고의 연비를 뽑을 수 있는 게 복합 리터당 9.7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3.8 자연흡기 엔진과 비교했을 때에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아니 이게 배기량도 작은데 왜 연비가 안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래도 기능이라든지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워져서 거기서 오는 연비 손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가 최초 시승회 때 탔었던 AWD 차량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수치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한 11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연비는 리터당 6.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막히는 길을 조금 더 많이 가긴 했습니다. 막히는 도로 6, 안 막히는 도로 4, 6대4 요 정도 운행을 했을 때 연비가 6.7, 6.9? 오, 지금 6.9km까지 나왔네요. 아무튼 복합 연비도 리터당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를 기대하시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연비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추후에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시승차가 나오면은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번에는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최초 시승회 때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7인승 차량을 탔는데요. 이렇게 9인승 차량을 타니까 뭔가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고 시트에서 오는 느낌도 살짝 다릅니다. 지금 연속덱 방직턱 구간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직턱 넘어볼게요. 방금 시속 25km 정도로 넘었는데요. 아주 저속으로 갔을 때는 원래 팰리세이드가 하체가 푹신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또 이렇게 넘었는데 아주 저속으로 갔을 때는 구형이나 신형이나 동일한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맨홀 구간을 밟았거든요. 고도차가 높은 구간을 갔을 때에는 기존 팰리세이드 하체와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방직턱 넘어볼게요. 시속 30km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하체가 좀 단단하게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노면에서의 요철이라든지 충격들이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1열에서는 제가 이 신형 팰리세이드 승차감이 비교적 무난하게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졌는데요. 또 제가 2열은 7인승으로 타봤을 때에도 좋게 느껴졌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독립 시트가 미적용이 되어 있는 9인승 같은 경우는 시트가 되게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에서 흡수를 못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시승차 같은 경우는 지금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1인치가 적용이 되면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전자식으로 댐퍼를 조절을 해주는데요. 다만 방직턱과 둔턱 같은 구간에서는 꽤 소프트하게 반응을 해주지만 맨홀 구간이나 포트홀 구간 이런 데는 디테일하게 읽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방직턱은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줘요. 근데 포트홀이나 뭐 깨진 구간 그런 데에서는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참고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 인치수가 18인치가 달리거든요. 저는 21인치는 웬만해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1인치가 너무 타이어 편평비도 좁아지고 차체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이런 노면의 소음이라든지 충격들을 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1인치보다는 그 아래급인 휠이 좀 더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7인승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만 9인승 같은 경우는 6인 이상 탑승을 했을 경우에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 짝인 2024와 비교했을 때 평균 550만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